예,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쯤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세 분의 패널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시간 42분이었습니다. 영장심사제가 생긴 이래로 역대 최장 시간을 심문했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록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김상겸 동국대 교수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안이 쟁점이 13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1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기록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그 문서만 122쪽인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게 뭐 12만 쪽인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영장 전담 판사인 이제 강 부장이 아마 3일 동안 예.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가 중심으로 정리해가지고 질문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예. 당연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통상 영장 실질 심사하면 한 길어야 2~3시간인데 네네. 이거는 뭐 한 8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고 식사 예. 시간도 있다 보니까 예. 시간이 전체적으로 더 길어진 거죠. 실제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휴정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일단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휴정을 2번이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2번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게 없어서. 일단 점심시간이 있었고 예, 그래서 예. 휴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있다 또 휴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워낙 혐의가 많고 예. 워낙 이제 하나씩 이제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그렇게 딱 규정돼 있는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의 예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길어진 거는 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든 걸 거의 부인을 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을 했다면 길어질 이유는 없죠. 근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아마 변호인과 본인이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 내용을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2번의 휴식을 갖고 결국은 8시간 42분가량 예. 이렇게 걸린 이유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인을 했다면 뭐 일사천리로 쭉 나갔을 텐데 네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반박이 오가면서 길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기존의 듭니다. 입장 자체가 거듭 이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질문 자체도 판사가 이제 심사를 할 때도 질문 자체도 뭐 이제 부인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질문들을 이제 물어봤겠죠. 실질 심사를 하면은 판사하고 피의자 간에만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예,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검찰 측이나 또는 변호인은 판사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이제 피의자가 예. 변호인에게 이제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빈번해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피의자가 뭔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상의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이런 인상을 줄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판사가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 이런 정도로 간략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심사 도중에 네. 그 어떤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박 전 대통령 측 자료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영장 전담 판사가 질문했을 때 예,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는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보조 자료를 이제 추가로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할 때 네. 뭐 판사가 그걸 허용하면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상황이었군요. 이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청사 10층에 있는 임시 유치 시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그랬고 최순실 씨도 그랬고 이렇게 10층 임시 유치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이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대통령 예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통상은 구치소로 보내거나 또 검찰이 마련하고 있는 그런 그 구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10층에다가 따로
21일 날 검찰에 출두했을 때 그 옆방에다가 따로 마련한 것은 아무래도 뭐 경호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 예. 안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뭐 사람들하고 접촉이 덜한 그런 장소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그때는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없었지만 그렇죠. 그 영장 발부되는 시간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검 중수부의 특별조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 고위직을 지낸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애우랄까 예. 그런 것들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검사실에서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주 이제 일반 시민들은 대개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네. 유치장이나 거기 이제 예. 검찰 구치감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하에. 네. 근데 고위공무원을 지낸 분 이런 분들은 되게 검사실에 있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구치관 같은 경우에 근데 굉장히 뭐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둑어둑하고 그렇죠. 그 실제로 고위 공무원들까지 지내신 분들을 그쪽에 모시는 것 자체가 예우가 아니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수님? 예, 보통은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또는 뭐 중요한 어떤 직책에 있었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예의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그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근데 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석에 앉아서 이제 자신은 결백하다 직접적으로 이제 호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설득력이 있게 호소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그동안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예.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예. 본인이 좀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한 걸로 언론 보도가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뇌물을 받으려고 내가 대통령 한 줄 아느냐. 네. 예. 그런데 그런 격한 표현들. 그런데 오늘은 아마 그런 표현은 좀 최대한 자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네. 차분하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판사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감정들이 생기는 걸 네. 그래도 여과 없이 좀 표출을 했다고 친다면 이번에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예.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걸 검찰 쪽에서 가장 크게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저희가 좀 해봅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굳이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법리 공방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장 심사는 이제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예.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뭐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게 있느냐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데 도주할 리가 있겠냐 이렇게 보는데 네. 또 이 법원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구속된 공범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구속돼야 된다라는 논리도 필수가 있는 형평성의 것이고, 문제를, 그리고 예. 역시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들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저기 도피한 이후에도 차명폰으로 이 대화를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미뤄볼 때 충분히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냐가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죄목을 봐서는 이제 그 뇌물죄 입증이 이번 영장 심사의 최대 승부처로 또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법리 공방을 펼쳤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뇌물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뭐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가성 입증하기가 보통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뇌물이라는 걸 받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뭐 1, 2년 지난 다음에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갖다가 사실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온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거기다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뇌물죄 공방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예. 검찰은 아마 서류를 제출할 때 증거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판사가 볼 때는 또 다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아마 그 피의자 쪽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반박을 해야 되니까 예. 자기가 어떤 결백을 호소하려면 더 많은 자료도 필요하니까 아마 그래서 자료가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때 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예. 영장을 발부할 때 그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예.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된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뇌물 공여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혐의가 공여자에 대한 혐의인데 그러면 뇌물을 수수한 분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원에서 그 논리로 뇌물을 공여한 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지금 뇌물 수수한 분은 사실은 그 피의자라면 더 중범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기는 논리상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뭘 계속 주장을 해왔느냐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간 204억 원, 삼성에서 간 204억 원은 예. 이 문화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 거다. 예. 대통령이 뇌물 한 푼 수수한 게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최순실 씨한테 간 그 승마 문제 등등에서 정유라를 돕기 위해서 삼성에서 준 그 돈이 78억 원 플러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플러스 그다음에 약속한 거 233억 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은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대통령은 몰랐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최순실과 삼성 간의 관계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강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게 주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오늘 심사가 있었던 321호 그 법정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이 좀 거쳐간 곳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그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주요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그 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려면 피의자하고 이제 어떤 격리된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영장 그 전담 판사도 3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공간도 한정돼 있는 거죠. 근데 유난히 321호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위급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에 좀 더 붙이면은 통상적으로 이 검찰이 증거 자료를 많이 내면은 네. 구속영장 발부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증거를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사 측에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예. 증거가 많이 제출될 때 영장 발부의 예.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비율이 더 건가요?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검찰 조사나 특검 수사에 임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네. 헌재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꼭 도주 염려라서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따라서 이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필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다. 아마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네. 꼭 최순실씨한테 지원한 돈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뭐 반대 입장에서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제 그 손범규 변호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어디 있겠느냐. 예. 이 논리에 대해서는 글쎄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형사소송법 7조에 보면 구속 사유가 3가지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주거가 불안정하는 경우에 이거는 뭐 사실 풀어주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위험이거든요. 근데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위험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도 없을 거고,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의 문제인데 예. 아마 이제 그 불구속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우려도 나올 것이고요. 예. 또 이제 그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판사들은 그 외에도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피의자가 불구속인 상태에 있을 때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위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또 많은 증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수사도 필요하고 구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더 사건을 어떤 그 마무리하기 위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검찰이 고려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겁니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 단지 최순실 씨에게 자기가 속았을 뿐인데 거의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영장 심사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내에서 소명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또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에도 첫 번째 때 기각이 됐던 게 소명의 여지가 남아 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이제 발부 기각의 사유가 됐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혹시나 이제 소명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또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이제 구속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뭐 그 규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안이 중대한 거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부분들하고 공범이 많은 사건이냐 그렇지 않은 사건이냐. 근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공범이 많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뭐 조윤선 전 장관 등등. 예. 또 하나 이제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 이번 사건은 13개 정도 이렇게 혐의가 있잖아요. 사안이 복잡하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영장 실무집에 따르더라도 구속 쪽에 상당히 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예. 계속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 발부 쪽에 오히려 가능성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심사는 끝났고 이제 강구형 판사가 숙고 중인 상황인데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강 판사님밖에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여러 말씀대로 사안의 중대성 또 형평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결국은 강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저는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은 뭐 제가 보기엔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증거인멸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처지가 못 되지 않느냐, 예. 현실적으로. 지금 불구속으로 하더라도 이분이 삼성동 자택에서 사실상 뭐 감옥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분이 지금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뭐 청와대에 또
뭐 여러 가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뭐 증거인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검찰에서 많은 증거를 뭐 수집을 했다고 하니 추가로 뭐 우리가 증거를 더 인멸할 것도 없고 그다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내용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추가로 얼마나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선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약에 강 판사가 고려를 한다면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예. 또 그 뭐 우리 국격을 생각한다는 점, 뭐 이래서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근데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아니면 다른 예. 고위직의 경우였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은 두 번째 이제 심사 들어갔을 때 5시 반,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심사 시간까지 우리가 오늘 고려를 해본다면 그 시간보다 더 늦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충분한 상황입니다만 뭐 이것도 사실은 강부영 판사한테 달려 있는 건데요. 저희가 뭐 조심스럽게 유추해 본다면 지금 이제 1시 3분 정도 됐습니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5시 반, 그 이후에 나올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얼만큼 적시를 했느냐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판사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이제.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의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맥락이라든가 또는 이제 피의자의 어떤 답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꼭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때처럼 과연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 그거는 이제 사실 판사의 어떻게 보면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획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신문에 쓰니까 예, 예. 더 늦게 끝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저기 글쎄요, 저도 뭐 얘기하기 어렵죠. 예. 그야말로 판사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고 판사에게 뭐 전권이 부여돼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보다 조금 전 반대 다른 이제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뇌물 공여 혐의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뇌물 수수한 것 혐의로 지금 지목되는 피의자가 만약 구속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직 대통령임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감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우 좀 한 면이 좀 있잖아요. 절차상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전직 대통령이니까 구속 안 한다라는 거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고 예.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네.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서울구치소로 이제 구성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소 절차를 밟아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최순실 씨도 네, 네. 같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말맞추기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글쎄요, 아마 격리시켜 놓지 않겠습니까? 뭐 그 같은 어떤 공간에다가 예. 아무리 구치소 내에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양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어느 한쪽을 옮겨야 되겠죠. 다른 구치소로 이제 성동구치소라든지 옮겨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 현실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만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안의 이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번호를 받게 되면 네. 이렇게 안 만나게끔 조치를 하고 만약에 만나게 한다면 구치소나 검찰이 배견할 수가 없어요. 여론이 얼마나 질타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날 가능성은 없고 재판을 만약에 같이 받게 될 때
뭐 버스 안에서 호송되는 버스 안에서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아마 대통령과 뭐 최순실 씨를 뭐 이렇게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서울구치소에 같이 뭐 한다고 치더라도 예. 뭐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일종의 그 분리수용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언론에서 좀 제기했고 이 문제를 잘 아는 이제 법조인들도 SNS 에 올리면서 이제 이 얘기가 화제가 된 건데요. 그 분리수용 원칙이라는 게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원칙이라는 게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건에서 같은 그 어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끼리 있으면 예. 아무래도 말을 맞추게 되고 사건에 있어서 형평성을 매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장 발부를 만약으로 놓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장이 기각될 시를 짚어보면 기각될 시에는 검찰총장에게 책임론이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최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왜 꼭 검찰총장에게 책임론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무리한 수사다라는 예, 예. 비판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부실한 수사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긴 할 거예요 아마. 예. 아마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장을 네.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역시 뭐 기각 가능성도 뭐 있는 거니까 전혀 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예.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예. 책임을 지금 물러난다고 하면 또 수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예. 불구속이 되더라도 일단 뭐 재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기소가 된다면은.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기각됐다 해서 총장이 그만둔다 이 부분은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거치 문제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책임론은 부당한 일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저도 일각에서 이제 제기하는 요 사퇴설, 그러니까 김순환 검찰총장의 사퇴설을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이 과거의 전례 같은 걸 좀 이야기하면서 예. 사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고 예.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사설도 썼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구속됐을 때도 당시 김기수 총장이 사퇴를 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키는 그 부담이 컸겠죠. 예, 그러니까 예. 임명권자에 대한 어떤 이 도의상 사퇴 뭐 이런 거였죠. 그다음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들들 구속시켰을 때 예. 당시 이명재 총장 사퇴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으로 예. 인해서 또 그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를 해서 이번에 본인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 예.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김순환 총장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예.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검찰은 영장을 뭐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혐의의 중대성이나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예. 형평성 이런 거 가지고 또 검찰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까지 봤으니까 예. 그리고 검찰은 검찰 조직의 어떤 신뢰까지 생각을 한 거죠. 영장을 치지 않았을 때, 청구하지 않았을 때 국민으로부터 받을 여러 가지 비판 여론까지 의식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던데 예. 법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강 판사가 기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연히 좀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책임론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순환 총장도 책임감을 느껴서 사퇴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은 우리가 검찰 독립을 이야기하고 총장 임기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큰 사건 수사일수록 특히 권력형 비리일수록 권력과 상관없이 검찰은 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김순환 총장에게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고 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작년에 처음 제기됐을 때 이 사건을
적당히 수사를 했잖아요. 특수본 예. 만들기 전까지는. 이 그래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우병우 씨하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통화도 많이 한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나중에 수사 선상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받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총장이 사퇴할 이유는 없지만 김수남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만약 오늘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다시 그 증거가 어느 정도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수사를 했는데 영장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그 앞에 이재용 부회장 때도 그랬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재청구를 해서 검찰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런데 재청구 현실적으로 예. 이번에 기각이 되면 검찰이 재청구할 동력은 상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검찰이 뭐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가겠죠. 네. 박지만 씨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 삼성동을 들렀다가 현충원에 들렀습니다. 이 동선대로만 만약에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박지만 씨가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나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는데 예. 지금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예. 누나를 만나려면 구치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오늘 방문을 했던 것 같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해서는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딱 끊고 아주 예.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인척 관리를 엄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박지만 씨도 뭐 누나 옆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굉장히 처신을 조심스럽게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청와대 출입도 허용하고 뭐 연락도 많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그러니까 소위 비선 실세에 대한 관리는 하지를 않았던 이런 문제. 그래서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동생들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절연하다시피 해서 관리를 했다면 예. 오늘의 이런 일은 없었겠죠. 네. 또 새롭게 지금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강부영 판사 부부가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그러니까 박지만 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또 고대 동문 사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지금 고대 구성학번인가 그렇게 예.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장 발부 기각 예. 여부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젊은 판사들이 젊지 않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이 중대하고 엄혹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뭐 올케의 남편하고 다 관계되는 그 누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영장 발부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호사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전을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좀 박 전 대통령 표정을 보면 좀 담담해 보이기도 했었고 눈이 좀 충혈돼 보이기도 했었고 뭐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 개인으로서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도 같은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오늘 법원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지금 자택에서 나올 때 모습, 또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의 모습, 그다음 뭐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뭐 밝은 표정일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회한이 파노라마처럼 아마 교차가 될 것 같은데 예. 특히 지금 중앙지검 1002호 그 대기실에서 지금 강부영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예. 만감이 교차할 거고 본인이 담화 때도 뭐 2차 담화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런 맥락에서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아마 후회와 회한과 이런 것들로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머릿속에 온통
그런 것들이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지금 강 판사에게 질문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다 했다고 하는데 법정 외부에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리적인 큰 부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무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과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다를 것 같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여기 이 법원은 사법부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어쨌든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고 그런 어떤 심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는 거잖아요. 일단 예. 검찰 소환 때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안 한 것으로 보고 예.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 신문이랍니다. 신문.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은 피의자 신문, 신자 쓰고 그러거든요. 신문은 이제 판사가 이제 피의자에게 질문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검찰 소환 때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속이 될 경우와 기각이 될 경우, 지금 뭐 워낙에 여론이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도 오늘 굉장히 극렬한 분위기였고요. 구속이 될 경우와 기각이 될 경우에 친박 정치인들과 보수 단체 움직임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 완전히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예.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예. 의견은 뭐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만 완전히 대등한 관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그 구속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크게 기각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선에 저는 큰 영향 주지 않는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건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한다 뭐 이런 것도 명분도 없는 노릇이고 설령 예. 기각된다고 해서 또 야당 뭐 지금의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네.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보 진영에서 이것도 비판할 수도 없어.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지 정치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뭐 영향이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이 이른바 여러 가지 사안들, 위중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네. 설령 구속된다 해서 이른바 친박 핵심을 중심으로 보수에 결집하고 이런 식의 전 그 구도가 생기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저는 좀 당장의 파장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이 40일 남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바로 정치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뭐 오늘 또 보셨지만 저 삼성동 자택 앞에 또 법원 앞에서 했던 저 태극기를 드신 분들 이분들의 이 격앙된 감정 표출이 굉장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또 거기에 편승을 해서 소위 뭐 진박 의원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예. 이런 것들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뭐 결집을 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다면 또 촛불을 드신 분들이 맞불 집회를 해서 정치판의 이슈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문제가 이슈로 예. 남게 되는 이런 상황. 예. 근데 만약에 불구속이 된다고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택에 들어가서 칩거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분이 지금 커튼도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서 뭘 하시는지 모를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불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를 하겠죠. 그런데 재판은 법원에서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대선 이후로 그 진행을 미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어떤 정치적 언행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좀 조용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예. 박근혜라는 이런 이름은 상대적으로 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선으로 사저로 돌아오게 되면은 순 정치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른바 이제 그 친박 핵심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 정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박 의원들이 많이 방문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대선 앞두고 당연히 전 그 예상이 됐는데 오늘 영장 발부 그 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도 오늘 많이 왔잖아요. 예. 친박 예, 예. 의원들이. 따라서 저는 오히려 구속이 되면은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예. 오히려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정치적 파문이 더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구속이 된다 해서 친박이 뭐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예. 뭐 태극기 집회를 열고 여기 맞불 집회가 저는 이런 상황은 저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인용이 됐을 때도 굉장히 이제 그 친박 핵심 지지자들이 그 좀 극성스러웠잖아요. 아닌 말로. 근데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예. 번만 더 반박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 뭐 진박 의원들이 불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대선 국면에 찾아가서 자꾸 정치적 언행을 하겠습니까? 정말 바보죠. 왜냐하면 훨씬 여론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삼박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삼성동 친박. 그런데 여론이 나빴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는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날인데 혹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인사드리러 간 정도예요. 그런데 불구속돼 가지고 삼성동 자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자꾸 거기 몰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 받아가지고 예. 언론 플레이에서 여론을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가 돼요.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근데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그런 동의를 하는데 가정은 내가 보기엔 성립은 안 될 것 같아요. 단지 제 말씀드린 거는 구속이 된다 해가지고 친박이 결집한다라는 그거는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친박의 결집이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태극기 등 분들이 격앙돼서 자꾸 광장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편승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수준인데 그것들이 대선을 오히려 맞불 집회까지 생기면서 예, 예. 자꾸 대선 국면에 박근혜라는 이름을 예. 나오게 일단 뭐 만드는 두고 그런 봐야 효과가 되겠어요. 있는 그건 거죠. 그건 내기할 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럴 오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 두고 봐야 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새벽 이후에 이제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두 분의 전망이 좀 사뭇 달라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김상경 교수께서 너무 오래 쉬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것이 이제 최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축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역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직 대통령의 첫 신문이 네. 우리 사회에 던지는,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사실은 뭐 탄핵과 달리 구속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결국은 법에서 누구든지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구속 여부에 따라서 정치 그 방향이 좀씩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결국은 어떤 신문에서든 간에 잘못했을 때는 예.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세 분 소중한 말씀 들었는데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최창열 용인대 교양학 부정착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